5월 4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여러분 지금 대선을 앞둔 각 당의 캠프 인사들과 19대 대선 판세 분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세요 또. 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왜냐면 새로 들어온 시청자분들이 많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 정영기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정영기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장진영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장진영입니다. 예. 바른정당 선대위 진수희 총괄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정의당 선대위 비서실장 김종대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자, 일부 못 보신 분들은요, 다시 보기로 반드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대선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봉주의 품격 시대를 보시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5일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번 대선처럼 TV 토론에 영향을 많이 준 게 없어요. 그래서 5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TV 토론을 통해서 뭘 잘했고 뭐가 아쉽다. 성적표, 성적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성적표. 잘한 것, 못한 것. 못한 건 없는 게 참 못한 거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하실 것 같아. 나 짚은 거야, 지금. 예. 예. 말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 방송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예, 언론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것 같죠? 예, 저렇게 집요한 질문에도 어떻게 답변하는가 제가 전형을 보여드릴게요. 아하. 예. 구국의 강철 이빨. 예. TV 토론을 보고 예. 지지하게 됐다는 게 심상정 지지율의 51%입니다.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예. 만약에 TV 토론을 한 2번만 더 했더라면 저희는 막판에 심상정 변수가 거의 문재인하고 양강구도까지 간다. 추세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을 하면서 보여준 진정성이라는 것은 1980년대 그 미싱사로 구로공단의 위장 취업해서 거기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정이 항상 한 번도 어떤 흔들리지 않고 일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희망의 두레박을 던졌고 그것을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곳으로 결국 대통령 후보라는 높은 것으로 그 희망의 두레박을 건져 올리는 그 어떤 힘과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진정성, 이런 것에 국민들이 감동했다. 예, 이런 게 결국은 심상정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 TV 토론이 끝나고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2번만 더 하자. 끝장 토론으로. 예. 네, 이러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누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가의 진정성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승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예.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요? 없나요?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TV 토론의 룰에 우리가 제일 어색했습니다. 경선을 안 거쳤거든. 경선이라는 게 이제 TV 토론이 그렇죠. 없었잖아요. 한번 예방주사를 맞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속도로로 달린 분들이에요. 우리는 국도 타고 가다 화물차 오면 비켰고 신호등 다 지키고 왔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고속도로에 올라탔으니까 예. 그 처음에 후보가 어색해했던 건 이건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처음에? 처음에.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걸 어떤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그 강한 멘탈이 없었으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망칠 뻔했어요. 요건 제가 다른 후보들은 이미 예선전, 경선을 통해서 학습 효과가 충분히 있어서 TV에 노출된 게 좀 자연스러웠는데 바로 노출되면서 그다음에 판돈을 좀 갖고 왔잖아요. 예. 우리는 2%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잃어버리면은 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판돈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증만 갖고 온 거야. 아하. 그거라도 맡기려고. 그래서 시작한 토론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래서 좀 어색했다. 어색했죠. 그것도 별로 단점처럼 안 보이는데. 아, 그래요? 예. 저 이거 얘기하면 가서 당기위 회부될 수도 있는 말은 아니, 단점인데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딱 들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단기에 회부되는 정당입니다. 이거 언로가 그렇게 막혀 있어요? 정의당이? 저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뭔가 제가 지금 진짜 요 대목 때문에 단기위 회부될 것 같아. 당의 명예를 예, 위해서는. 예. 자, 진수 의원님. 저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구국의 강철 이빨. 와, 그 별칭이 예.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칭찬해주면 엄청 좋아요. 저기 6차례 TV 토론, 이거는 제 평가가 아니고요. 예. 저 자신이 평가한 게 아니고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
전문가들의 평가가 바로 유승민 후보 6차례 모두 올A 받을 정도로 예. 가장 탁월했다 하는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어느 점이 가장 잘했던 아니 것 같아요? 감히 이런 말씀도 한 말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TV 토론이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면 그건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의 기여가 굉장히 컸다. 이런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리고요.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유승민 후보 정말 탁월한 정책 능력, 거기다 진정성까지 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각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을 잘한다는 게 그냥 말을 번드르르하게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인 진단이 분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체적이면서 현실 가능한 그런 해법, 고민을 오래 한 해법도 이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예, 아쉬웠던 다만 점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다른 후보들처럼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게 모범생처럼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처럼 좀 이상한 질문 나오면, 그러니까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나오면 그냥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거나 동문서답하거나 그냥 되묻는, 반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편법 쓰지 않고요. 정말 고지고대로 묻는 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대답한다. 이런 심정으로 그것도 그렇게 장점이에요. 아쉬운 게 절대 한 아니에요, 거라서 좀 그러니까 그런 토론에 좀 곤란한 질문에 어떤 답변을 회피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세련된 모자라죠. 스킬 뭐 이런 예, 거는 스킬은 부족했지만 진정성은 진짜 압도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장진영 대변인님. 네. 그 TV 토론은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가장 좀 마음이 아픈 그런 포인트입니다. 예. 뭐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가 토론 잘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에 또 품격을 올려주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토론 실력이 누가 많이 향상됐냐 요걸로만 보면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마지막 6차 토론에서 평가를 보니까 제일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제 그 전 토론들이 좀 아쉬웠던 거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잘 못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는 싸우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를 변혁하는 의지만큼은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싸우는 거 보니까 예. 기성의 그 정치가 제발 싸우지 말아라. 싸우는 것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저 사람은 못 싸우니까 안 싸우는 거 아니야? 이제 싸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또 딱 봤을 때 거짓말을 또 제일 잘 못하게 생긴 그런 후보다.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우리가 예상치 않게 어필을 한 그런 소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거는 까먹은 건 맞다. 이제 예. 저희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이제 이게 저는 토론에 있어서는 1등, 2등 후보였던 두 분한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 나머지 세 후보들은 홍준표 후보는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그죠?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질문이 잘 안 왔었는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한테만 질문이 집중됐거든요. 예. 나머지 세 후보들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두 후보한테 질문이 집중이 됐고 두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다른데 시간 총량이 똑같게 배분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정책에 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할 기회가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에서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토론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요. 또 시청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2명 중에 1명을 갖고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또 들어보는 기회를 좀 갖고 싶었을 것도 있었을 거예요. 6번을 다 할 필요는 없죠. 그 중에 한두 번이라도 양자 토론을 통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원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 그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인기 예. 의원님. 홍준표 후보 TV 토론 보면서 많은 분들 생각하셨을 텐데 어차피 이게 지금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울 줄 아는 이기는 방법을 아는 후보구나.
근데 이게 싸움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컨텐츠가 있고 그 컨텐츠가 일관되다.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하고 일관되다. 뭘로 일관되다? 우파 가치로. 그래서 가령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무장 평화, 힘을 갖춰 놔야 평화가 된다라는 그냥 말로만 하는 공허한 평화가 아니라는 우파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경제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 주머니에 세금 뜯어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거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일관된 입장. 그리고 복지도 필요한 곳에 더 집중해서 하는 차등 복지. 그다음에 동성애, 사형제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파 가치가 어떤 건지를 그것도 쉽게 얘기했다. 같이 얘기하면서 여기에 사실은 교수나 연구원, 목사님, 또 운동권 누나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저기 뽑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의 별명 뭐였었죠?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어르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앞에 좋은 수식어가 쪽이에요. 있었잖아요. 수식어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해. 여기서 말씀 잘못하면 어르신들 폄훼 발언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단점은? 단점을 아쉬운 구제하자면 이분 표현 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앞에 1차, 2차 토론할 때는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서 국민들한테 저게 의도적이고 다분히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한테 동성애 반대하죠. 불시에 이렇게 묻는 이것도 그렇고 어제도 김정은 적폐 맞죠? 뭐 이런 것도 엊그제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아무튼 특유의 화법이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점은 없었네요, 그럼. 아니 근데 그게 표현 방식이 처음에 좀 거칠었죠. 처음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좀 당혹스럽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네, 전 사실 오늘 토론 나오면서 이제 원래 대선 기간 내내 토론을 다니면 엄청나게 집중적 공격을 받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 하실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많이 지금 덜 받는 편이에요. 네, 덜 받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걱정을 많이 했죠.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좀 많은 걸 잘 보여주지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 말씀을 좀 받아서 하면 오히려 치열한 당내 경선이 후보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좀 자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자평은 가장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토론회 전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문제의식은 토론회를 토론회로 끌고 가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 이게 유세 현장인지 토론회인지 이게 뭔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결론을 도출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객관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어쨌든 1위 후보라서 예컨대 한 번 토론회에 18회 정도 저희가 18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질문받는 게 18회예요. 그럼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방어하기가 바쁜 시간의 토론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보여드릴 게 있었다. 이런 아쉬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준 토론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만, 홍준표 후보 그 말씀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이 나온 분들 중에 가장 가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우리 정 대변인께서.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의외인 거지요. 그 가치라는 거는 그러면 저질의 가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신 TV 토론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그저께 어저께 또 계속 새롭게 밝혀진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까 어르신에 대한 무슨 폄훼? 이분이 그 유세 현장에서 그저께입니다. 5월 2일 날 유세 현장에서 자기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고 부르고 자기 장인어른한테 자기 장인어른이 결혼에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감탱이라고 부르고 또 26년간 자기 집에 못 오게 하고 또 용돈을 장모한테 드리면서 나눴으면 한 푼이라도 나눴으면 안 주겠다. 이렇게 장모를 협박까지 하고 이런 거를 자랑 삼아 유세 현장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또 보니까 지난 2월에 공무원 대상으로 공개 연설을 하실 때 강연을 하시는데 자기 옛날에 그 첫 미팅을 한 대학생이 자기를 퇴짜를 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여학생에 대해서 C XX 이렇게 쌍욕을 하셨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이렇게 막말을 하는 분을 이 가치와 결부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아니 왜냐하면 같은 선상의 이야기라서 저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전영기 의원님이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우파 가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파를 하셨다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의 우파 가치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을 뿐더러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여자로서 여자들은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거고 여성은 그냥 흥분제 먹여서 강간해도 되는 대상쯤으로 여긴다든지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생각하는 우파의 가치라는 게 이 마초 가치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현수막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기업이나 부자에게는 자유를 그다음에 서민에게는 기회를. 그런데 홍 후보가 얘기하시는 부자나 기업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 그거 다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갑질이라든지 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서민의 기회를 영세 기업이나 서민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고 그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홍 후보 얘기하는 우파의 가치가 과연 이런 거라면 이게 우파인가? 저는 보시는 국민들이 이런 게 우파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구고 기득권자의 대변인인데 패륜이죠, 패륜. 정용기 의원님 반박 반론할 기회 드리고 요 문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골든 크로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치를 이런 거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국민의당에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주제가 TV 토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TV 토론이 아닌 얘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여기에서 저기 하는 게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 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이런 거죠. 기업에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투자할 자유 그런 건데 기업이 갑질하는 거 다 뜯어 고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살려내려면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고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여기 와가지고 유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취지를 얘기한 거를 그거를 대기업과 재벌을 편들고 옹호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왜곡과 매도다. 그다음에 제가 어떤 게 우파 가치인지 모른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안보면에서 그냥 말로 하는 평화, 구걸하는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무장 평화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거. 그리고 일자리 면에서도 말씀드렸지. 세금 더 걷어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거. 이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내가 보세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우파 가치 일관되게 사형제도도 마찬가지, 동성애도 마찬가지. 동성애도 개인의 성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보수적인 우파적인 측면에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 우선하는 이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파 가치를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TV 토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TV 토론 얘기 안 하고 TV 토론에서 일관된 우파 가치를 했고 결과로서 홍준표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았다.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할 얘기 다시 기회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안보 전문가인데 무장 평화론을 얘기하셔서 그게 TV 토론의 얘기입니다. 저는 그 무장 평화론을 얘기하는 간단하게만 논평하고 넘어가시죠. 왜냐하면 이게 본 주제가 아니니까. 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저기 할 얘기가 많아야지.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압축해 볼게요. 홍준표 후보의 무장 평화론은 민본이 없는 색깔에 의한 안보예요. 그게 무장이라고 하는데 공약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술핵 반입하고 제4군 창설. 나머지는 다른 후보도 다 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딱 2개 꼽으라면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건 많이들 다른 후보하고 식별이 안 되잖아요. 변별력 있는 것만 꼽아보면은 이게 무장 평화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전술핵하고 북한의 핵균형, 공포핵 균형을 맞추겠다 그러세요. 북한 핵은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전술핵은 재래식 무기를 보완하는 소형 핵무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공포핵 균형입니까? 동량의 무기로 그 균형을 맞추는 걸 공포의 핵무기라고 하는 냉전 개념입니다. 그리고 해병대하고 특전사는 전혀 다른 병종이에요. 하나는 간부 위주고 하나는 병사 위주예요.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 돼 있고 딱 한마디만.
그러다 보니까 주적 논란이라든가 칼빈스나우에서 한미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나 색깔이나 퍼포먼스 안 봅니다. 예. 같은 이치라면 저는 독도함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 그래서, 반박할 수 있는데 진행에 협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논평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끝을 못 보는데 시청자분들이 보고 판단하라고 정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후보를 빼놓고 토론을 지켜보니 우리 후보를 빼놓고 이분이 대통령이 돼도 되겠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한 분씩. 이러면 이제 우리가 숫자 속이나 이렇게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그 너가 지지하는 후보 말고 다른 사람 뽑으라면 너 누구 뽑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토론에서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음 다 비우시고 우리 후보를 무조건 대통령 후보 까면 그리고 우리 후보를 빼놓고 한 명은 대통령 이쯤 부통령이 있다면 부통령쯤 할까요? 있다면 아,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저는 심상정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될 만한 후보. 예, 그래서 예.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예, 표현 방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극좌의 어떤 커뮤니즘이나 극우의 파시즘 예. 이걸 뺀 나머지는 어떤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 그 상황에 어떤 게 더 맞느냐. 그 주권자 국민들이 어떤 걸 택하느냐의 문제죠. 예. 근데 일관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좌파적인 해법, 예. 시각 이걸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섞였어요, 뭐 이게. 예, 근데 알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저 홍준표 후보는 우파적인 이런 건데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 이 대한민국에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돼서 안 되는 분 하고 간단하게. 안 되는 분요? 예. 저는 이래서 안 된다. 딱 한 문장으로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거하고 같은 이유로 예. 패권 세력에 의한 패권 정치하는 우리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고. 패권 봅니다. 정치. 네. 자, 다음 강훈식 의원님. 저예요? 예. 굉장히 정영기 의원께서 전략적으로 말씀하셔서 예. 이렇게 하면 저희도 전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예. 저는 유승민 후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보수도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되죠. 국민들이 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져서 예. 국민들에게 보수 세력에 대해서 새롭게 좀 거듭나는 계기가 되려면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유의미한 투표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대선 안 되는 근데 후보. 뭐 저도 똑같이 전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지금 대통령 보궐선거하는지 아직 모르는 후보가 있습니다. 예. 그 후보만큼은 뽑지 말아야 된다고 누구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 대변인님. 예, 저는 원래 이제 심상정 후보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예. 진짜 일관되잖아요. 예, 말씀도 이제 조리 있게 제일 잘하시는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저희 후보 말고는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건 제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예. 이게 뭐 이념적으로 보면 우리하고는 좀 더 멀 수는 있어요. 차라리 민주당이 그 사이에 있고 예. 그런데 이 통합의 정치의 면에서 보면 심상정 후보가 진보적이지만 훨씬 통합에 능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계속 자기 생각하고 다른 쪽을 패권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예.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심상정 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심상정 그쪽이 후보가 낫다. 되는 게 좋겠다. 안 될 후보는. 안 되는 후보는 같은 이유에서 예. 문재인 후보는 되면 정말로 안 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자, 생각을 했습니다. 패권 지적하셨어요? 진수 의원님. 저는 진수 의원님이 아니라 진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심상정 후보 예. 들고 싶고요. 뭐 다른 이유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쳐놓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 나쁜 이미지. 아하. 이게 모든 여성 정치인으로 일반화되는 걸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100년 안에 여성 대통령 안 나온다면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심상정 후보를 뽑았고요. 예. 안 되는 후보는 뭐 우리 후보 빼놓고는 다 안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저는 홍준표 후보 예. 저는 뭐 공약이나 뭐 능력이나 이거 이전에 자질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자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헌법을 수호해야 될 그분하고 한당 오래 같이 하셨잖아요. 아니 헌법을 수호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예. 있는 분이 헌재 판결 승복 안 하고요. 헌재에 대해서 능멸하는 얘기를 그냥 공공연하게 하시고 후보 유세하면서 버젓이 가짜 뉴스를 그냥 마구 이야기를 하시는 이러면서 우파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짜 진정한 우파 입장에선 듣기 굉장히 거북하고요. 예. 좀 유권자들 헷갈리게 하실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외롭게 이 험한 바다에 외롭게 깃대처럼 서 있는 우리 유승민 후보께 우리가 아니라면 잘 되시라고 한 표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라 딱 찍으셔야 돼요. 심상정 후보가 아니고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분이 가장 적합하다. 내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뭐 이왕 조금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해서 예. 너무 그걸 저건 의외인데요? 그래도 의외인데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홍준표 후보께서는 저희를 아니면은 뭐 심상정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에 응답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대선 후보 과정에서 상처를 주셨습니다. 특히 그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이런 분들이 예. 저희 그 TV 토론 있고 나서 굉장히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한테도 같은 규탄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면은 정말 그건 이 시대의 대통령으로서는 아니다. 예.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대선 안 되는 후보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홍 후보님. 홍 이런 후보님. 얘기하기 참 쑥스러워요, 사실. 예. 예. 아니, 제가 어디 네거티브하게 생겼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예. 여기 계신 분들의 내심의 의사를 솔직히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직 판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방송 많이 나갔지만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어요. 아니, 예. 네거티브 안 하실 것 같은 분이 그렇게 하니까 더 아프네. 자, 홍준표 후보님하고 문재인 후보님이 각 3표, 2표 이렇게 얻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발언들은 다 공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씩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한 40초씩. 자, 이제 김종대 의원님부터. 저부터요? 네. 예. 5차례 TV 토론 통해서 국민 여러분 잘 보셨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경제로 나라를 살리겠다. 어떤 분은 과학으로 살리겠다. 어떤 분은 이념으로 살리겠다.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자기의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걸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살리는 건 경제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람입니다. 다른 후보의 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휘황한 비전은 있으나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고 그런 진정성, 삶의 강인한 진정성을 가지고 승부하는 마지막까지 심상정을 주목해 주십시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호 몇 번이에요? 기호 5번 예. 심상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네. 지금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번, 2번 당 패권 세력 후보에게 또 표를 몰아주시기식 투표를 하시면 또 우리 대립, 갈등, 분열하는 정치 또 반목과 보복의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표 걱정하지 마시고요. 소신껏 정말 누가 이 대한민국 고를 순항시킬 수 있는지 그 후보가 가지는 자질, 정책 능력, 진정성 이걸 보시고 기호 4번 유승민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정 대변인님. 네.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후보는 계속 경선 과정 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상대방을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땠을까요?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에 계속 그 반복된 행태가 자신과 자신을 반대하거나 생각이 다르면 또 역시 친북 좌파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또 척결의 대상으로 그렇게 해오는 게 아주 익숙해진 그런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정치는 다시 갈등과 그런 대결에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후진국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다시 도약을 할 거냐. 요새 IT 강국이란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IT 강국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는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 여러분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알겠습니다. 기호 몇 번? 기호 3번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규 의원님. 네, 국민 여러분, 사람이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안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를 경제 논리로 국민들 세금 뜯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진작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후보가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얘기들 하는데 정말 눈물 흘리는 서민을 위해서 유류세, 담배값, 통신요금 이런 공약한 후보 누굽니까? 피부에 와닿는 서민을 위한 후보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셔서 꿈이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내 주십시오. 기호 몇 번이요? 기호 2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훈식 의원님. 네, 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안보 문제, 오늘자 타임즈, 다음 주에 나오는 타임즈가 협상가 문제인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자라고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대통령 사상 초유의 일이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국난의 위기에 누가 할 수 있는지 이미 세계의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도 정신 차리고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책임감과 정치인으로서 책임감과 동시에 또 국민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힘을 좀 모아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책임지고 잘 해낼 수 있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5개 정당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의원님들, 5분의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5분의 후보가 방법은 틀리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5일 뒤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는 항의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꼭 투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4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입니다.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예. 만약에 TV 토론을 한 2번만 더 했더라면 저희는 막판에 심상정 변수가 거의 문재인하고 양강구도까지 간다. 추세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을 하면서 보여준 진정성이라는 것은 1980년대 그 미싱사로 구로공단의 위장 취업해서 거기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정이 항상 한 번도 어떤 흔들리지 않고 일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희망의 두레박을 던졌고 그것을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곳으로 결국 대통령 후보라는 높은 곳으로 그 희망의 두레박을 건져 올리는 그 어떤 힘과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진정성, 이런 것에 국민들이 감동했다. 예, 이런 게 결국은 심상정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 TV 토론이 끝나고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2번만 더 하자. 끝장 토론으로. 예. 네, 이러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누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가의 진정성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승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예.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요? 없나요?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TV 토론의 룰에 우리가 제일 어색했습니다. 경선을 안 거쳤거든. 경선이라는 게 이제 TV 토론이 그렇죠. 없었잖아요. 한번 예방주사를 맞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속도로로 달린 분들이에요. 우리는 국도 타고 가다 화물차 오면 비켰고 신호등 다 지키고 왔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고속도로에 올라탔으니까 예. 그 처음에 후보가 어색해했던 건 이건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처음에? 처음에.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걸 어떤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그 강한 멘탈이 없었으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망칠 뻔했어요. 요건 제가 다른 후보들은 이미 예선전, 경선을 통해서 학습 효과가 충분히 있어서 TV에 노출된 게 좀 자연스러웠는데 바로 노출되면서 그 다음에 판돈을 좀 갖고 왔잖아요. 예. 우리는 2%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잃어버리면은 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판돈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증만 갖고 온 거예요. 아하. 그거라도 맡기려고. 아하. 그래서 시작한 토론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래서 좀 어색했다. 어색했죠. 그것도 별로 단점처럼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저 이거 얘기하면 가서 당기위 회부될 수도 있는 바람에. 아니, 단점인데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딱 들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단기에 회부되는 정당입니다. 이거 언로가 그렇게 막혀 있어요? 정의당이? 저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뭔가 제가 지금 진짜 요 대목 때문에 단기위 회부될 것 같아. 당의 명예를 훼손한. 자, 진수 아니, 의원님. 저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구국의 강철이빨. 와, 그 별칭이 예.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칭찬해 주면 엄청 좋아해요. 저기 6차례 TV 토론, 이거는 제 평가가 아니고요. 예. 저 자신이 평가한 게 아니고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 전문가들의 평가가 바로 유승민 후보 6차례 모두 올레이 받을 정도로 예. 가장 탁월했다 하는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어느 점이 가장 잘했던 아니 것 같아요? 감히 이런 말씀도 한 말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TV 토론이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면 그건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의 기여가 굉장히 컸다. 이런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리고요.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유승민 후보 정말 탁월한 정책 능력, 거기다 진정성까지 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각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을 잘한다는 게 그냥 말을 번드르르하게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5월 4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여러분 지금 대선을 앞둔 각 당의 캠프 인사들과 19대 대선 판세 분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세요 또. 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왜냐면 새로 들어온 시청자분들이 많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 정영기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정영기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장진영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장진영입니다. 예. 바른정당 선대위 진수희 총괄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정의당 선대위 비서실장 김종대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자, 일부 못 보신 분들은요, 다시 보기로 반드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대선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봉주의 품격 시대를 보시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5일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번 대선처럼 TV 토론에 영향을 많이 준 게 없어요. 그래서 5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TV 토론을 통해서 뭘 잘했고 뭐가 아쉽다. 성적표, 보시면 안 되죠, 성적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성적표. 잘한 것, 못한 것. 못한 건 없는 게 참 못한 거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하실 것 같아. 나 짚은 거야, 지금. 예. 예. 말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 방송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예, 언론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것 같죠. 예, 저렇게 집요한 질문에도 어떻게 답변하는가 제가 전형을 보여드릴게요. 아하, 예. 구국의 강철 이빨. 예. TV 토론을 보고 예. 지지하게 됐다는 게 심상정 지지율의 50. 그러다 보니까 원인 진단이 분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체적이면서 현실 가능한 그런 해법, 고민을 오래 한 해법도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예, 아쉬웠던 다만 점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다른 후보들처럼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게 모범생처럼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처럼 좀 이상한 질문 나오면, 그러니까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나오면 그냥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거나 동문서답하거나 그냥 되묻는 반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편법 쓰지 않고요. 정말 고지고대로 묻는 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대답한다 이런 심정으로 그것도 그렇게 장점이에요. 아쉬운 게 절대 한 아니에요, 거라서 좀 그러니까 그런 토론에 좀 곤란한 질문에 어떤 답변을 회피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세련된 모자라죠. 스킬 뭐 이런 예, 거는 스킬은 부족했지만 진정성은 진짜 압도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장진영 대변인. 네. 그 TV 토론은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가장 좀 마음이 아픈 그런 포인트입니다. 예.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가 토론 잘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에 또 품격을 올려주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토론 실력이 네. 누가 많이 향상됐냐 요걸로만 보면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마지막 6차 토론에서 평가를 보니까 제일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제 그 전 토론들이 좀 아쉬웠던 거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잘 못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는 싸우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를 변혁하는 의지만큼은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싸우는 거 보니까 예. 기성의 그 정치가 제발 싸우지 말아라. 싸우는 것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저 사람은 못 싸우니까 안 싸우는 거 아니야? 이제 싸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또 딱 봤을 때 거짓말을 또 제일 잘 못하게 생긴 그런 후보다.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우리가 예상치 않게 어필을 한 그런 소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거는 까먹은 건 맞다. 이제 예. 저희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이제 이게 저는 토론에 있어서는 1등, 2등 후보였던 두 분한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 나머지 세 후보들은 이 홍준표 후보는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그죠?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질문이 잘 안 왔었는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한테만 질문이 집중됐거든요. 예. 나머지 세 후보들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두 후보한테 질문이 집중이 됐고, 두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다른데 시간 총량이 똑같게 배분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정책에 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할 기회가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에서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토론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요. 또 시청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2명 중에 1명을 갖고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또 들어보는 기회를 좀 갖고 싶었을 것도 예. 있었을 거예요. 6번을 다 할 필요는 없죠. 그 중에 한두 번이라도 양자 토론을 좀 통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원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 그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반대